안녕하세요. 요즘 은행에서 판매한 ELS 때문에 난리인 것 같은데요. 이름도 세련되고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런 투자 상품들은 독버섯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은 유혹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꾸미는 거니까요. 사기꾼들이 강남의 사무실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은행에서 추천하는 상품은 가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20년 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 참고로 파생 상품이 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현물인 주식으로도 수익을 얻기가 힘든데 그보다 어려운 파생 상품으로 돈을 벌겠다는 게 미친 거 아닌가요? 파생 상품 같은 경우 외인과 기관이 수익을 독차지해왔습니다. 개인들은 수십 년간 탈탈 털리기만 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파생 상품 시장은 전 세계에서 1위를 할 정도로 무척 컸다고 합니다. 막장 도박판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파생 상품 시장은 외인과 기관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그들의 자금과 정보력 그리고 노하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특히 파생 상품은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산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주식처럼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파생 상품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 따면 반드시 누군가는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식과 다르게 원금이 제로가 아닌 마이너스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파생 상품은 해지를 위한 것인데 제가 보기엔 그냥 도박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파생 상품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거엔 파생 상품 교육 이수 과정 없이 초보자도 소액으로 슬롯머신처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개인들이 대부분 털리자 정부는 파생 상품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80시간의 의무 교육과 최소 기본 예탁금을 2천만 원까지 상향시켰었습니다. 따라서 파생상품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다가 최근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입 장벽을 다시 낮췄습니다. 저는 솔직히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수십 년간 탈탈 털리기만 했던 개인들을 위해서요? 아마도 돈을 털려줄 호구들이 절실히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ELS도 파생상품의 일종인데요. 과거엔 DLS, DLF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수익률은 10% 내외로 높은 것 같지만 문제는 손실률은 100% 가까이 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환율 파생상품이었던 키코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무한대에 가까웠죠. 그래서 그 당시 알짜 코스닥 기업들 중에 흑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키코라는 환율 파생상품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세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이 키코 환율 파생상품이 어떻게 설계되고 작동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인 미국 교수가 국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도 있었죠. 근데 이 환율 파생상품을 싫다는 중소기업에도 반강제적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만약 이 환율 파생상품을 중소기업에 처분하지 못했다면 그 손실은 누가 떠안아야 했을까요? 파생상품을 설계하고 발행하는 건 대부분이 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좋은 파생상품을 왜 수수료 몇 푼 먹고 여기저기 뿌리는 걸까요? 거지도 아닌데 말입니다. 지들이 구입해서 수익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게 그렇게 돈이 될 것 같으면 지들이 구입해서 떼부자가 되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근데 그걸 왜 여기저기 수수료 몇 푼 받아 처먹고 팔아넘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돈이 될 것 같으면 말입니다. 저 같으면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와창 받은 다음에 몽땅 독차지할 텐데요. 제가 무식해서일까요?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는 먹다 남은 쓰레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정말 돈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독차지하겠죠. 아닌가요? 은행에서는 예적금만 하세요. 괜히 조금 더 먹겠다고 설치다가 지금처럼 원금까지 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들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형 은행 중 외국인 지분이 60%에서 70% 가까이 되는 곳이 절반이나 됩니다. 말이 좋아 국내 은행이지 실상은 외국 은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실적을 중요시합니다. 때문에 은행장은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배당 많이 받으려면 쥐어짜는 수밖에요.
따라서 수수료 마진이 좋은 파생상품 팔기에 혈안이 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노인들에게 파는 거죠. 요즘 보면 2, 3년에 한 번씩은 금융 투자 상품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일상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은행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걸 관리 및 감독해야 할 금감원은 사실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민간업체라는 거죠. 금융업자들로부터 월급을 받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완전히 코미디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 이해를 하셨나요? 여러분은 그냥 일용할 양식일 뿐입니다. 최상위 포식자들의 사냥감이라는 거죠. 언론과 전문가들이 짝짝꿍만 하면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대중들은 어떤 투자 상품이 좋다고 하면 돌격 앞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고점의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로 물리거나 털린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사기 공화국의 약탈적 사회에서는 언제라도 여러분은 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이 잠잠해지면 2, 3년 후 이름만 그럴듯하게 바꿔서 다시 작업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들 까먹거나 해이해져서 방심을 하게 되거든요. 방심하는 순간 털리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요. 사기는 마약과 같아서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범률이 높죠. 사기꾼들은 타인에게 사기를 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출되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요. 때문에 마약이나 도박 중독자처럼 사기 행각을 지속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또한 최상위 포식자들이 비호하고 조장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공생관계니까요. 따라서 돈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돈을 벌어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스스로 하는 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했죠. 돈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요. 모두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은 하는 저조차 믿지 마세요. 항상 의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기 공화국의 약탈적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